여기 파리 올림픽의 선수단 숙소 총괄을 맡은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올림픽이 시작하자마자 보인 한국 선수단의 모습을 보고 지금껏 이런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모습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록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선수단 숙소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올림픽이 시작하자마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아무래도 프랑스인들은 남에게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국가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사실이기에 저는 프랑스인들이 선수단을 향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인력은 최소한으로 배치해 두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변수였죠. 사실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음식도, 노래도, 드라마도 전부 다 프랑스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죠. 다른 나라 문화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프랑스에서 이 정도의 타국사랑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문화 덕분인지 프랑스인들은 한국 선수단에 대해서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경호 인원들을 증원해서 달려드는 프랑스 팬들을 자제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도핑이나 불법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한 어떠한 연관도 없이 대회를 참가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깨끗한 기록은 공정한 경기와 진실성이라는 올림픽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했고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한 한국팀의 헌신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정신을 강화하면서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선수단은 더욱 국제적인 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의 선수단에게 이렇게나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을 처음 봤기에 몰려드는 프랑스 팬들을 막느라 꽤나 진땀을 빼야만 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 선수단과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선수단도 존재했어요. 그건 중국 선수단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근본과 전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프랑스인들에게 금지약물 복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선수들을 그대로 출전시킨 중국 선수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요즘 프랑스 내의 중국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파리 시내 곳곳에서도 중국인 밀집 구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파리 곳곳에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역사적인 건물 옆에 한자 간판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불어나 영어는커녕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만을 구사하는 등 파리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중이죠. 이처럼 중국인들은 프랑스에 왔음에도 이곳에 동화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에 프랑스에서 중국인들은 거의 공공의적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수단 숙소를 총괄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기에 그런 중국인들이더라도 편견을 갖지 않고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중국 선수단 측은 선수촌 입시를 시작하자마자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일단 중국 선수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식단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 1위 후보인 중국을 견제할 것이 분명하다며 별도의 요리사와 식재료까지 전부 중국에서 준비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중국 대표팀 선수단 측은 정밀한 반입 검사가 필요한 음식이나 반입할 수 없는 식재료까지 멋대로 들고 왔고 결국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대부분의 식재료에 대한 반입이 거부당하고 말았거든요. 또한 이러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세관에서부터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었고 결국 중국팀 때문에 올림픽 개막식이 미뤄질 뻔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관계자들만 죽어라 고생한 끝에 겨우 중국팀의 민폐짓을 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어이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중국인들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식재료들을 선수촌 앞에 놓고 방치하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러면 식재료가 상할 수 있으니 빨리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그들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냐며 자신들의 식재료에는 손도 대지 말라며 엄포를 놓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한여름 땡볕에 바깥에서 직사광선을 한껏 쐬게 된 식재료들은 전부 상하기 시작했고 야채와 유제품, 그리고 고기 등은
그대로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했던 점은 이들은 자신들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그저 거리 한가운데에 방치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왜 음식이 상해가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며 항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건 명백히 중국의 메달 획득을 방해하려는 프랑스 측의 공작이라는 헛소리까지 일삼으며 수준 낮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식재료를 다시 공수해와야 하니 시장에 함께 갈 통역을 붙여달라는 뻔뻔스러운 요구까지 해왔는데요. 이들의 첫인상은 정말 편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최악의 모습이었고, 저는 그렇게 중국의 악을 떼며 이들을 인솔할 직원 한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장에 다녀온 통역 직원은 도저히 참기 힘들다는 듯 계속해서 실실거리며 웃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가 중국인들과 잠시 함께 있더니 미쳐버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저는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표정을 한껏 찌푸렸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이들과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중국인들은 식재료도 식재료지만 와인과 샴페인을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저러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중국 선수단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번 올림픽 1위를 차지할 거라며 폐회식 날 세리머니와 파티를 해야 하니 미리 사두는 거라고 말해오더라고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건지 중국인들의 김칫국만 생각하면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오네요. 저는 직원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도저히 현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의 악을 뗀 채 선수촌 점검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한국 선수단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선수단 측도 별도의 요리사와 함께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지식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은 자국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전에 중국을 겪어서 그런지 괜히 한국에까지 안 좋은 감정이 들기 시작했고 이들이 유난을 떠는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선수단이 섭취하는 한식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식 자체가 운동선수들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적절한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고 필수 영양소가 매우 풍부했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야채와 고기, 그리고 매운 고추장 소스를 얹은 밥으로 구성된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은 그야말로 모든 영양소가 전부 들어간 완전 식품이었죠. 이 요리는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의 균형 잡힌 혼합을 제공하여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불고기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 식당을 들어감과 동시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에 이끌려 곧바로 고개를 돌려 불고기를 홀린 듯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요리사는 그런 저를 보고 미소를 짓더니 안 그래도 음식이 조금 남았으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말해오며 불고기를 내오는 거 아니겠어요? 간장과 설탕, 참기름과 마늘이 들어간 양념장과 조화되는 고기의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황홀했고 저는 불고기 하나라면 1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불고기는 매우 매력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디어 제 인생의 최고의 음식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쯤 저는 매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는 누가 봐도 한국인이 아닌 웬 백인 선수들이 그릇에 코를 박은 채 뭔가를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한국 선수가 아닌 외국 선수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갔지만 이들이 뭘 먹는지도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당황한 표정을 본 한국인 요리사는 이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삼계탕이라는 음식이에요. 삼계탕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죠. 그리고 한국은 원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절대로 밥은 굶기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더라도 삼계탕의 냄새에 홀려 식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안 그래도 저희 한국 선수단은 식재료를 넉넉하게 준비해왔기에 요리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아무리 다른 국적이더라도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상대임에도 그러한 경쟁은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전부 다 손님으로서 대해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대인배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아무래도 이들은 그 누구보다 올림픽 정신에 대해 잘 이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저는 불고기 요리를 그릇까지 싹싹 핥아먹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계탕까지 맛보게 되었는데요. 찹쌀, 인삼, 마늘, 대추, 그리고 다양한 약재료로 채워진 닭으로 만든 전통 한국 국물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중국인들에게 시달림으로써 발생한 스트레스와 떨어진 스태미너를 모조리 해소시켜 주었고, 저는 역시나 한식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구나 싶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높은 단백질 함량을 제공했고, 인삼과 대추는 에너지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켰기에 이러한 건강식을 먹은 선수들이 실전에서 200%의 실력을 발휘할 거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죠.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심지어 외국 기자단까지 전부 다 이러한 우수한 한식의 모습에 엄지를 치켜 올리고 있는 걸로 보아 한국의 이러한 음식을 통한 문화 공유는 미묘한 형태의 요리 외교가 되어 올림픽에서 한국의 명성을 높이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호박죽까지 받아먹고서야 한식 체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의 모든 식단은 높은 에너지 수준, 빠른 회복,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 저는 자국의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국제 선수들의 찬사까지 이끌어내는 한식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한국 선수단 식당에서 만들어진 한식은 현지식인 프랑스 식당보다도 훨씬 더 신선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요리사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는 몇몇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프랑스 현지에서 식재료를 조달했거든요. 그러니 현지만큼의 신선하고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현지 교민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식재료를 조달해 주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헌신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100%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모든 게 어설펐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거든요. 한국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이들의 협동하는 모습은 정말로 단일 민족의 강력한 응집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의 쪼개진 민족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마저 단합이라는 것이 전혀 안 되는 모습만을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 선수단을 보고 감탄을 하며 식당을 빠져나오려던 그때 식당 구석진 곳에 웬 수상한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본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 선수단이었거든요. 아니, 자국만의 식단을 만들겠다며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현지에서 식재료까지 구매한 중국팀인데 어째서 한국 선수촌까지 잠입하여 한식을 훔쳐먹기나 하고 있단 말인가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중국 선수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촌 식당에는 음식만 엄청나게 쌓여 있을 뿐 음식에 아무도 손도 안 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문에 차서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몇몇 식재료들은 프랑스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동포들에게 식재료를 공수해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받아온 식재료는 전부 다 시든 상태였고 품질도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더군요. 한국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자국 동포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황당한 모습은 이게 시작이었어요. 중국의 요리사들은 선수들의 음식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만들었고, 결국 몇몇 중국 선수들은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음식 알레르기 반응같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신경조차 안 써놓고 정작 채식주의자 식단은 꾸려놓는, 도대체가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식단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도대체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야 하는 운동선수가 어떻게 채식으로만 힘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영양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중국 측의 모습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음식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투성이었으며
톡 쏘는 향신료 냄새가 구토를 유발하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볶음 요리든 국물 요리든 간에 중국의 모든 요리는 그야말로 기름에 익사한 상태였고, 이는 형편없는 식재료 상태와 맞물려 도저히 소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더군요. 실제로 몇몇 중국 선수들은 이러한 영양적인 균형이 붕괴된 기름 덩어리를 먹고 배탈이 났는지 5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 식당에서 풍기는 정체불명의 악취는 건물을 가득 메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요리의 과도한 향신료와 썩은 재료는 선수촌 건물 자체를 화생방 시설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다른 국적의 선수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을 알게 되고, 이내 중국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올림픽 선수단과 함께 파견된 중국인 요리사들은 기본적인 요리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비리가 너무나도 심해서 국제행사에서조차 실력 있는 요리사보다 인맥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올림픽에서조차 이러한 황당한 비리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국의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형편없는 음식, 그리고 비위생적인 상태에 대한 보도와 사진이 국제 언론에 유출되었거든요.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은 중국 선수단 식당의 썩은 음식과 혼란스러운 주방 장면을 포착했고, 이는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에 빠르게 퍼지고 말았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비판과 조롱으로 이어졌고, 이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민원이 폭주하길래 뭔가 싶어 선수단 숙소에 가봤더니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단들은 친환경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골판지 침대를 제공받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침대가 불편하다며 자신들이 직접 별도의 침대를 만들 거라며 침대 제조를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중국은 침대 제조는커녕 어처구니없는 행동만을 일삼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었기에 민원이 폭증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중국 측에 제공한 숙소 청사진과 정확한 측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가구 기술자들은 치수를 잘못 판단했고, 결국 침대가 너무 커서 문을 막거나 너무 작아서 선수들이 누울 수조차 없는 침대를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인 관계자들은 아마추어 기술자들을 데려왔는지 숙소 천장이나 벽지 등까지 모조리 훼손하며 소음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산 침대는 세계 최고라며 허세를 부리던 중국이었지만, 그들이 강조하던 메이드 인 차이나 침대의 품질은 매우 조악해서 침대는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불안정하고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일부 침대는 성급하게 페인트를 칠하거나 광택을 내어 차마 막기조차 힘든 악취로 이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층간소음과 냄새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골판지 침대는 멀쩡한데 반해 중국산 침대는 선수가 눕자마자 박살이 나며 중국산의 어이없는 품질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것도 침대라고 만들었나 싶으면서도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찰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국제적인 민폐에 학을 떼면서 다른 선수단은 골판지 침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싶어 선수촌을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 선수단이 묵는 선수촌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측은 골판지 침대의 친환경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특수 매트리스 토퍼를 가져온 상태였거든요. 이 토퍼는 메모리 폼과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제공된 침대의 치수에 완벽하게 맞게 조정되었죠. 심지어 한국 대표팀은 각 선수들의 선호도에 맞춘 개인화된 침구 세트를 준비해 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저자극 시트, 인체공학적 베개, 체온 조절을 돕는 기후적응 담요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운동선수가 최적의 휴식과 회복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가져온 특수 침구류들은 다소 불편한 골판지 침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중국처럼 별도의 침대를 만들며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도 없이 안락한 수면을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도저히 골판지 침대를 사용할 수 없는 중량급 선수들을 위해 조립식 침대 프레임까지 준비한 상태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기존 침대 위에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가볍고 접을 수 있는 특수 소재 프레임을 개발해내서 특허까지 낸 상태였고, 이러한 특수 프레임 덕분에 중국처럼 자신들만 편하겠다고 선수촌을 소음과 악취로 헤집어 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올림픽 정신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특수 소재 프레임을 다른 국적의 선수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기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국이 제공하는 프레임을 몰래 가져가는 중국 선수들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라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올림픽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 민폐들을 끼치면서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챙겼거든요. 프랑스 올림픽위원회는 친환경을 강조하며 선수단에게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산 싸구려 침대를 제조 후 발생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심지어 수많은 자재들로 숙소 로비를 완전히 막아서 다른 선수들의 숙소 이용에 차질이 생기게끔 하고 있었죠. 이렇듯 국제 민폐짓을 일삼는 중국인들이 한국 덕분에 이익을 보는 상황을 관망하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승리하더군요. 한국의 이러한 선행과 뛰어난 기술력은 올림픽을 취재하러 온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집중 조명했고, 모두가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그와는 정반대였고, 이들의 엽기적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사들에 의해 여과 없이 공개되었으며, 팬들은 국제 민폐국가 중국을 반드시 올림픽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손가락질 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 국가기에 이러한 양국의 현격한 수준 차이가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림픽 시작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완전한 팬이 되어버렸고, 드디어 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응원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선진적인 국가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